네, 자유한국당이 공천 혁신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정치 신인에게 50%의 가산점을 주는 아주 파격적인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디까지 이렇게 혁신안을 만들 건지 궁금해서 이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입니다. 자,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신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보도를 예. 보니까 정치 신인에게는 최대 50%, 청년에게는 40%, 여성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던데 실제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 확정 단계에 들어간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혁신위원회 현재 안을 이제 마무리 중이고요. 네. 이것이 뭐 확정되려면 이제 당내 네. 또 절차를 거쳐야 이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특위 차원에서는요? 네, 특위 내에서는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모아졌습니다. 특위 안으로는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예, 뭐 확정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 신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에게 20%의 가산점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자유한국당도 50%는 엄청 파격적인 건데요. 이렇게 잡은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저희 뭐 20대 국회에서 현재 우리 현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네. 사실은 제 집권당으로서 어떤 이 대통령이 네. 탄핵도 되는 당에 소속된 의원들이고 네. 또 20대 또 총선에서 이 공천 과정에 또 이 참 막장 공천, 뭐 이른바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나르샤 예, 또 뭐 진박 감별사 뭐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그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았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후유증과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네. 이제 치닫다 보니까는 이제 대통령 자당의 네. 소속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맞이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20대 국회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이런 일련의 모두 또 정권도 또 뺏겼고 네. 그러니까 책임이 크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책임이 있는 자세를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네. 21대 총선에 저희가 이제 책임지는 자세라는 건 결국은 우리 정치 신인으로 해서 우리 현역에 네. 좀 물갈이 폭을 좀 크게 해야 되겠다. 네. 뭐 그런 좀 의견들이 우리 혁신위에서 많이 나와서 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만약에 정말로 그 정치 신인에게 50%의 가산점을 주는 걸로 확정이 되면 현역 네. 의원의 상당수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탈당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으로 가서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별로 반기지 않을 시나리오 같은데요. 네, 그것은 저희가 이제 큰 대전제는 네. 저희가 이기는 공천이다. 야당으로서 네. 또 여당을 또 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이 튼튼하게 서야 된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이기는 공천이 돼야 된다. 네. 그 과반을 목표로 과반 이상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대전제하기 때문에 네. 뭐 신인이라고 그래서 뭐 자격이 만약에 우리 이제 미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자격 심사를 하죠 먼저.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이제 절차 과정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자질이 있는 분인가. 네. 이것도 또 검토하기 때문에 네. 모든 지역에 모두 정치 신년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나 너도 나도 다 나와가지고 50%씩 예, 뭐. 가산점 받는 그런 네.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정치 신인이면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해본 경험이 없는 네. 이제 순수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정치 신인이죠. 네. 그래서 50% 가산점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게 뭐 이렇게 무조건 현역이 뭐 참 성실하게 열심히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뭐 현역들이 충분히 뭐 평가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네. 그런 여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그 파격적인 안이 이미 보도가 됐고요. 예. 혹시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글쎄 아직 뭐 저희가 이제 그 또 당내 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돼 그래서 어떤 개인 어떤 아무리 당 대표나 네. 원내대표라도 뭐 이런 부분을 자기 개인의 의견으로 얘기를 뭐 하는 그런 단계는 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냥 보고만 이제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고서를.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혁신특위에서 예. 황교안 대표에게 공천 불개입을 선언하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 혁신위에서 그렇게 뭐 한 건 아니고요. 예. 아마 뭐 혁신위 위원 중에서 누가 이렇게 제안을 그냥 사적으로 한 모양입니다. 그냥 그래요? 조언 차원에서. 예. 근데 우리 혁신위에서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무튼 그런 개인적인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예. 대한 황교안 대표의 반응은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제가 반응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지금 가산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감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아주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요즘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막말 논란을 일으켜서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감점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표현을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새 상임위원장 자리 놓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싸움 같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막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적절한 언행, 네. 말과 행위로 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예. 그런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또 우리 당에도 또 해가 끼쳐서 네. 또 우리 모든 당의 이미지나 또 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불이익을 준다라는 그런 이제 그 내용도 저희가 이제 삽입을 이제 했습니다.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감점을 준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뭐 감점부터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되겠죠. 아예 공천 배제까지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뭐 국민들이 듣기 좀 약간 거북하긴 했어도 네. 그것이 이렇게 뭐 사회적 지탄, 이렇게 네. 국민의 지탄을 받고 뭐 그런 어떤 그래서 당에 커나 큰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살짝 넘어가는 정도의 좀 이렇게 약간 말실수 같은 거. 네. 뭐 그런 걸로 해서 또 배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김순례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5.18 단체에 대해서 막말을 해가지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 안에서도 이건 막말이라고 판단을 해서 징계까지 내리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5.18 괴물 집단 이런 발언은 아주 역사에 대한 이해도 없고 네. 아주 정말 정말 정치로서 아주 그냥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18 일부 예를 들어서 명단에 좀 한 것도 없이 끼어 들어가서 보상받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좀 이렇게 또 검토도 하고 또 배제할 거 있으면 배제도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배제를 할 수도 있다. 예. 근데 5.18 전체를 갖다가 그냥 5.18 유공자 전체 괴물 집단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역사에 대한 모독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제 개인 판단이라면 좀 더 센 징계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센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내일부로 최고위원회 복귀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 이게 부적절하다고 평가 보시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게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근데 당연히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3개월 당원권 정지, 그래서 당원권이 풀려서 다시 복귀가 되면, 이제 또 최고위원은 선거로 뽑힌 거니까 2월 달에. 그래서 그것은 참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당원 당규나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까지 제가 검토를 안 했지만 좀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그럼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최고위원 복귀하는 게 부적절하지만 막을 길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최고위원 복귀의 문제고 공천 심사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누구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뭐하고 저는 룰을 만드니까 다음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나중에 구성이 되겠죠. 본격적인 심사를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이런 룰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기서 결정할 문제라 제가 좀 결정하기 알겠습니다. 넘어가는 부분이. 저도 지금 원칙을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지금 당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기로 했고 다음 주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당의 윤리위원회라고는 공식 기구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네.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원칙을 잡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불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우에 따라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천 배제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고요. 최고의 네. 정말 사회적 비탄을 받고 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감점서부터 배제까지도 예.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위원장께 탄핵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탄핵에 책임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게 고려 사항이 되는 겁니까? 글쎄 이거는 어떤 탄핵의 책임이 크고 작고, 네. 그래서 20대 공천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친박 중심의 네. 그런 또 전행이 있었고, 네. 또 탄핵도 하는 그 과정에서는 네. 또 어떤 탄핵에 이제 우리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한 데서 또 앞장서고 또 탈당까지 하고 네, 당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당에 크나큰 해당행위죠. 잘했든 잘못했든. 탈당했다가 그래서 복당한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책임이 있는 거고. 예. 또 거기에는 이제 앞장선 사람도 있고 뒤따라간 사람도 있고. 예. 소극적 또 방조자도 있고. 하여튼 네. 다양한 이제 의원 100여 명이 다양한 행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각자의 그 경중을 따지기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모두를 이렇게 따지기가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경중을 따지되 또 예를 들어서 몇몇 분들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런 책임선에서 아니면 네네. 누군 또 탈당도 했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탄핵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걸로 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네. 이게 누가 어디까지고 뭐고 참 이건 계량화하고 수치하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공천 단계에 가면 이제 보통 정당에서 나오는 게 현역 물갈이 비율 몇 %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신정치 혁신 특위에서도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기준선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몇 프로다 네. 이렇게 자르는 안은 없어요. 네. 단지 이제 정치적 신인 또 정치적 약자, 네.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정치권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 네. 그래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이제 참신한 인물들이 우리 당에 새로운 활력을 넣고 네. 좀 자유파 또 보수층에 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나가자.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원칙에서 좀 아까 그런 룰도 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과 함께했고요. 6365님이 자유당 혁신은 신선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고 나라가 나아갈 길을 찾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